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또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 파월의 금리 인상 발언이었을 겁니다. 첫 금리 인상을 0.25%할 것이냐, 0.5%할 것이냐, 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0.25% 올리면서 그날 주가는 급등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고 0.25%로 비교적 미온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번에 한 번 올렸고 아마 올해에만 6번 추가로 올릴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 폭은 가급적이면 또 0.25%씩 올릴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양적 긴축이 5월부터 들어갈 것이라는 거 뭐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안 좋게 나오니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씩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제 파월이 한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슈가 유가가 110달러를 또 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딱 맞으니까 주식에는 뭐 악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도 2.3%를 돌파하면서 좀 꽤나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악재가 떴는데 뭐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 아마도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양적 긴축, 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자, 이런 이슈는요. 작년부터 계속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자, 게다가 4일 동안 많이 올라주긴 했지만 여전히 뭐 올해 초 대비해서는 아주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이런 악재들이 꽤나 많이 선반영됐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0.6%, 나스닥 0.4%, S&P 500 0.04%, 뭐 S&P 500은 거의 보합이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놀랄 정도는 아니죠, 사실. 뭐 전체적인 섹터를 보면 뻔합니다. 유가가 110달러가 넘어가니까 에너지 관련주, 뭐 엑소모빌과 쉐보론은 각각 4.5%, 1.8% 상승했고요. 금리 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금융주들은 뭐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이슈 될 때마다 매번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고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에 어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테슬라는 오히려 1.75% 상승했죠. 애플도 0.85%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0.26% 아주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뭐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들면 하루 종일 매달려도 사실 뭐 끝이 없습니다. 갑자기 피터 린치의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피터 린치가 한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걱정거리는 언제든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투자에 성공할 것이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내가 잡주를 들고 있으면서 배짱을 부리면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철저한 기업 분석을 전제로 하는 얘기고요. 내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말 유망하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니라 배짱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배짱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패닉셀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배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거품 많이 꼈다. 이제는 고점이다.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배짱을 부리고 계속 존버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반토막이 나더라도 쫄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됩니다. 배짱이 없다면 겁이 나서 패닉셀 하겠지만 배짱이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막 10배, 20배 오를 건데 반토막 났어? 그럼 나는 수량 더 모을 거야. 이 기업 안 망해. 이런 배짱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진짜 대박난 사람들은 자기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비관론을 자동으로 무시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예측 다 빗나가죠. 세상 온갖 뉴스 다 보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놔도 예상치 못한 악재 하나 뜨면 그냥 180도 뒤집혀 버리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할 거라면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